동화 구연을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오늘은 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다 보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해는 12년마다 돌아오지만 검은 호랑이 해는 60년 만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특별한 한 해죠. 검은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비해 흔하지 않은 종으로 목격담도 흔히 거의 전해지지 않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7마리 정도만 남은 희귀 종이라고 합니다. 네, 검은 호랑이가 2020년 인도 오리사주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2020년 11월 인도의 아마추어 사진작가 슈맨 바지파이 씨가 야생의 검은 호랑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진 속 호랑이는 인도 한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검은 호랑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죠. 검은 호랑이는 맞지만 야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동에 그쳤다고 합니다. 야생의 검은 호랑이를 발견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오디샤주에서 무인 카메라에 발견된 2007년이 마지막이며 이후 공식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검은 호랑이가 멸종되지 않고 잘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살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남한에서는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옛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호랑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단군 신화 속 곰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옛 조상들은 호랑이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해 우러러보는 존재로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설화 등이 많이 생겨났는데 때문에 우리나라를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나라라고 해서 호당국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왜 호랑이가 사라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단군 신화에 나온 곰과 또 다른 동물이 호랑이였네요.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호랑이를 없애기 위해서 나선 게 조선 건국 이후라고 하네요. 네네. 고려 시대에서는 불교 이념에 입각해서 살생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조선 태종 때는 호랑이 사냥을 위한 별도 부대 차코갑사를 처음 중앙에 설치하기도 했답니다. 그랬군요. 조선 시대에는 왜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한 걸까요? 네, 조선 시대에 호환을 제거하는 일은 곧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수시로 출몰할 정도로 조선은 호랑이가 많은 나라였는데요. 선조 때는 창덕궁 안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 영조 때는 궁궐에 호랑이가 출몰할 횟수만 3번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궐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전쟁이나 기근 등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사극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궁궐에 호랑이가 들어와서 궁 안의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궁궐 안에 호랑이가 들어올 정도면 백성들의 피해도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173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국에서 140명이 호환을 당했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이 백성을 위해 제거해야 할 3가지 해악으로 도적과 귀신부리 그리고 호랑이를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시대 500여 년간 지속적으로 호랑이 사냥에 나선 결과
한반도에서 호랑이 개체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공생을 하면 좋았겠지만 백성의 피해가 크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멸종까지 된 걸까 싶은데요. 네, 호랑이와 공생한다는 게 네. 만약 무섭죠. 저희가 시골에서 사는데 네, 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죠.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네, 네. 그때 조선시대 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17세기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농지 개간이 시작되고 호랑이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랑이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이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 라는 명목으로 호랑이를 모두 사냥을 했는데 이것을 소재로 영화 대호가 제작되기도 했었죠. 네네. 영화 내용처럼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포수들을 고용해가지고 조선의 호랑이를 97마리나 잡았다고 하네요. 이 대호 영화를 보면은 네네. 정말 큰 영화에서는 이제 조선 사람들은 네. 산군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큰 호랑이가 나왔는데 네. 그 호랑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본의 높으신 분이 호랑이 그 가죽을 원해가지고 맞아요. 호랑이를 잡게 되는데 한 마리 잡기에 한 몇백 명이 투입이 되는데 호랑이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해치우는 네. 장면도 있곤 합니다. 그랬군요. 저는 대호라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봉우동 전투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네네. 그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 수장이 우리나라 호랑이들 잡아다 이렇게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끔찍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네요. 네네. 그냥 저희가 뭐 예전에 교과서 같은 걸로 혹은 아니면은 네. 동화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뭐 수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지나고 일제강점기 때 네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호랑이를 다 잡아서 멸종시켰다라는 얘기는 흔히 들었던 얘기기도 하죠.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네. 네네네. 네, 조선의 그 네. 시대 때 일본의 호랑이 사냥은 정옥이라는 책으로도 남아 있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식민지 건설의 야욕을 잘 보여주는 정옥이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남하의 담력을 보여주자. 루스벨트 그 무엇이랴. 호랑이여 오라. 호랑이 덤벼라. 표범 덤벼라. 늑대도 곰도 덤벼라. 안 나오면 쏘겠다. 오 연발로. 호랑이여 오라. 올해는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사냥하세. 마지막 문구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는 조선을 정벌하고 내년에는 러시아를 정벌하자는 노골적인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자는 말이 우리 독립군을 일본군들이 다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장면도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네, 그렇죠. 또 여러 의미를 네.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조선 네. 하면은 이제 호담국이라고 네. 말할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나라인데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하는 거 우리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랄까? 네. 이걸 좀 말살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곰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곰을 사냥한다라는 말도 그렇게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호군은 백두산과 금강산 등지에서 사진 기자들을 대동하고 사냥 행사를 벌인 뒤에 사냥물을 한 곳에 모아 언론에 과시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고기를 조선 호텔에서 요리하여 시식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정옥이는 그 만행의 기록과 사진을 수록해 1918년 출간된 책입니다. 네.
조선의 호랑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역사를 통과하며 자치를 감추었네요. 곰디님은 혹시 전래동화가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래동화가 네. 언제부터 네. 생각나는 전래동화는 뭐 해님 달님이나 네네네. 약간 지금 흥부와 놀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음. 동화에 약간 그림도 이제 사파도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시대인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보면 좀 조선 시대였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네. 초가집이라거나 뭐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음. 시장이라거나 네. 조선 시대이지 않았을까요? 네. 전래동화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안에 민족의 혼을 담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아, 전래동화가 그런 의미가 음, 있었군요. 네.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전래동화에는 아마도 그런 조상님들의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좀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랄까? 네. 권선 징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권선 징악이라는 개념이 좀 뭐랄까요 더 힘을 얻고 뭐랄까 더 중요한 주제로 대두될 때는 그런 좀 악의 존재가 좀 필요했을 텐데 네네. 그런 악의 존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또 식민 지배했던 그 일본 음, 제국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김종광 작가님의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김종광 작가님은 비판력을 기르는 텍스트로서 전래 동화를 사용하고자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전래 동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5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네요. 숱한 의문에 답하려고 했다. 전래동화의 진짜 역사를 살피면서 전래동화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했다. 나는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이 주입식 교훈담으로 감상했던 전래동화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비판적 독서에 길라잡이고자 한다. 이상이 이 책을 어린이, 청소년과 책을 사주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음, 전래동화에 이런 의미와 해석이 또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래동화에는 어떤 독립의 좀 뜻이 있었던 그런 네, 네. 조상님들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숨은 네.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작가님의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8에서 89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1980년대까지의 전래동화는 어린이가 읽고 알아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할 것은 부정하면서 알아서 읽는 것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지금의 학부모들이라면 경악할 만한 잔인한 비교육적인 부도덕한 문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릴 수 있었다. 1990년대부터의 전래동화는 어른이 어린이의 수준과 구미에 맞는다고 믿는 이야기와 문장으로 보인다. 비교육성은 걸러지고 교훈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무엇보다 현대 어린이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순화되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던 이야기는 조금은 무서웠지만 행복하게 살았대요로 끝나는 이야기 말 그대로 동화였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읽었던 동화책이 그냥 듣던 이야기보다는 더 많이 무서웠고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지도 않았으며 많이 잔인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잔혹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음, 저도 어릴 적에 네네. 읽었던 전래 동화 이런 것들을 네. 나중에 가서 인터넷상에 좀 그런 게 떠돌았거든요. 음, 그
약간 동심을 파괴하는 식으로 네, 네, 맞아요. 네, 이 동화의 진짜 결말을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네, 네. 어떤 얘기였나요? 콩쥐팥쥐였나? 그 얘기의 진짜 결말을 접했는데 네, 네. 이게 좀 섬뜩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아이들이 볼 수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됐죠. 네, 어떤 좀 배경인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네, 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림 네, 형제의 동화도 네, 원작은 이제 민담을 소재로 한 자극적이고 잔인한 내용이었지만 여러 번 수정돼서 지금의 이야기를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제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어떤 삶이 좀 네. 척박하거나 좀 그 자체로 좀 잔혹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게 맞아요. 배경이 돼서 반영이 네.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읽던 전래동화나 세계 명작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를 비롯한 갖가지 범죄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정서에는 맞지 않고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죠. 네, 네, 지금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네, 아이들에게 맞게 많이 순화가 됐지만 네, 네,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전래 동화를 읽혀야 할지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저희 이번 네, 방송이 또 네,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혹시 현미 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이렇게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그림이 예쁜 전래동화나 명작을 읽어주면서 그냥 단순히 착하고 나쁘고 또는 부지런하거나 게으르거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등의 차이만 알 수 있게 이야기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책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올라가고 이제 커가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입장 동화, 반전 동화 등을 함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입장 동화요. 반전 동화랑 입장 동화. 저는 이제 좀 생소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 네네네. 아기 돼지 삼형제는 누구나 아는 명작인데 거기서는 늑대가 정말 나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네. 네, 이 책은 잘 알려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늑대의 관점에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이죠. 저도 이렇게 처음 접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었는데 아이들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에 한번 이러한 입장 동화나 반전 동화 등을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늑대 입장에서 들려주는 아기 돼지 음, 삼형제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늑대 네네, 입장에서 좀 사냥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돼지들이 너무 네, 좀 짓궂게 살기 위해서 또 구는 네네, 그런 내용일까요? 네,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따져 네, 읽는 호랑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책 240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많다. 이 동화를 어린이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할까봐. 자신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으면서도. 그래서 글짓기 교육이 성황을 누리는 것이다. 글짓기 교육이 뭔가? 전래동화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한 다음 친절하게 생각과 문장을 교정해 주는 것 아닌가. 어린이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스스로 전래동화를 즐겨 읽는 어린이라면 누가 넣어주는 생각 말고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질 것이다. 비판 의식을 가지면 더욱 좋지 않은가? 어린이가 비판 의식 갖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공감이 많이 되는 어떤 음, 문구이기도 해요. 또 네, 전래 동화를 포함해서 네, 어떤 예전에 역사 교과서도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네네, 이제 한국사 얘기 뭐 그 교과서를 보면은 예전에
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뭐 선사 시대부터 음. 계속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최근에 어떤 수립된 정부 뭐 내용까지 이렇게 등장하곤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냥 뭔가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 네. 저는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음. 그 어떤 이면의 이야기들이랄까요? 네네. 그냥 책에서는 뭐 어떤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재위를 했던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좀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고등학교 한국사 어떤 교과서까지 약간 그랬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이면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거는 다른 곳에서 뭐 다른 책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다른 인터넷 뭐 네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좀 접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책의 작가분께서 남긴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55쪽에는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전래동화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제강점기에 현실을 담아내고 미래를 도모한 알레고리 우화였다. 우리는 그 전래동화의 비판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새로운 전래동화 각색은 옛날이 아니라 당대를 담아내야 한다. 라고 시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래동화에서의 호랑이는 유독 악역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네. 그 늑대아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늑대 인간을 좀 사랑하게 된 여성이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기르는 이야기인데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늑대는 항상 나쁜 역할만 맡냐.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네. 네. 그렇게 좀 호랑이도 좀 상징되는 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부패한 탐관오리나 무능한 정부, 그리고 나라를 빼앗은 일제 등 시대에 따라서 이 민초를 위협해왔던 이 권력가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이 민간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득권층을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호랑이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그 봉건제도 그리고 또 신분제 안에서 기득권층을 상징하는 메타포, 은유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호랑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작고 힘없는 사람이나 토끼가 지혜와 꾀를 발휘해 승리하고 호랑이는 벌을 받거나 죽게 되는 권성징악의 결말을 맺습니다. 약한 어린이는 토끼가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것을 보면 쾌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토끼의 깨에 나오는 책은 약자의 카타르시스 해소를 대신해주는 이야기였죠. 곰디님은 호랑이에 관한 전래 동화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호랑이에 대한 동화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영화 대우도 그런 평이 많았거든요. 뭔가 좀 동화처럼 그려낸 부분이 있다. 뭔가 좀 춥고 매섭고 또 어떤 슬픈 이야기지만 네네. 약간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동화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그래도 해님 달님이 떠오르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제가 며칠 전에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도서관에서 호랑이 그림책을 잔뜩 빌려왔었거든요. 네네. 네. 아이들과 함께 보려 했는데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다 읽었더라고요. 짧은 그림책이니까. 열독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올해 9살 된 딸아이가 끔찍한 그림책이 있었다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곰디님이 말씀하신 해님과 달님이었어요. 네. 순간 아차 싶었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는 남매의 엄마가 떡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주고 떡이 없어져서 그냥 잡혀먹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빌려온 책은 말 그대로 잔혹동화였거든요. 네. 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떡이 없어진 엄마가 떡을 다 주고 나서 이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 내어주는 그런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니 저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네네. 읽었을 때는 네네. 그냥 어머니께서 네. 어디 내려가셔가지고 떡을 이제 이고 내려가셨다가 좀 네. 호랑이에게 좀 변을 당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남매가 이제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호랑이가 어머니인 척하면서 이제 변장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내고 네네. 그런데 그 문지방을 뚫고 들어온 손이 좀 좀 엄마의 손이 아니라 호랑이의 손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뭐 남매가 좀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네네. 위기를 피하는 그런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보통은 그런데 저도 한번 이 진짜 해닌 달님처럼 잔혹한 동화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그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게 좀 말로 되게 끔찍하게 잔혹하게 또 동화가 그렇게 진행되는 잔혹 동화가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어린이 국민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 그것도 유아 쪽에 책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그림도 책 표지만 보면은 이쁘고 그래서 그냥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빌려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림이 그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그게 다 묘사가 돼. 네네. 그 유아책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고를 때 좀 더 신중해야겠다. 안에 내용도 봐야겠다.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아이에게 잔혹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는 아직은 아직 딸이 9살이라서 보여주기 좀 그랬던 그림책인 것 같았어요. 네네. 반면 아이들이 이게 많은 책 중에서 똑같이 재밌다고 고른 책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재밌게 네네. 읽었다고 하셨던. 네네. 그러면 정말 재밌는 그림책일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책일까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아이들이 고른 책 중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내용 중에 지옥에 가서 온갖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잔혹하고 무서운데도 딸아이조차도 재미있었다고 한 거예요. 네. 네. 왜 재미있다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곰디님은 전래동화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전래동화 하면은 네. 여우야 여우야 이 정도만 떠오르는 딱히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배추도사 무도사라고 아시나요? 네. 그 어떤 이렇게 캡처가 돼서 네네. 이제 올려진 거는 봤었는데 네.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네, 여기서 이렇게 세대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어렸을 적에 했던 만화인데 옛날 옛적이라는 만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추도사 무도사가 옛날 옛적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주는 만화였죠. 오늘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래동화와도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어릴 적 재미있게 봤던 만화를 추억하면서 배추도사 무도사 오프닝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의 글, 최미란 그림. 출판 사계절. 그림책 표지를 보면 누군가 손가락으로 호랑이를 가리키며 화가 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호랑이는 잔뜩 겁이 나 있습니다. 아마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저승사자인 듯한데요. 한 장 더 넘긴 면지에는 어두운 밤 초가집 방 안에서 할머니와 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가 하는 모습이 그림자를 통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 하나 해줘.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우리 강아지? 오싹오싹 무서운 얘기. 그럼 지옥에 간 호랑이 얘기 하나 해야겠구나. 커다란 호랑이가 한 손에는 밧줄을 진 채 수수밭에서 죽어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저승사자가 말을 타고 내려오고 있네요. 네가 떡 좋아하는 호랑이 맞으렸다. 예, 그런데쇼? 이 호랑이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해닌 달림에 나온 그 호랑이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커다란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저승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을 보니 저승사자가 끌고 올라가는 것은 호랑이의 넋인 듯합니다. 호랑이를 기다리던 저승 대왕들은 호랑이를 거울 앞에 세우는데 생전에 어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호랑이는 기겁을 합니다. 자신의 악행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역시나 거울은 호랑이의 악행을 다 보여줍니다. 대왕들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번엔 저울에 올라가거라. 저울이요? 저울엔 왜? 네 죄를 달아야 한다. 저울은 당연히 휘청거렸고 호랑이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함부로 죽인 채로 설설 끓는 가마솥 지옥에 가게 되었죠. 으악! 잘못했어요. 이제와 잘못을 빌어도 소용없다. 그 다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로 얼음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은 뉘우쳐도 어쩔 수 없어. 다음은 거짓말을 한 죄의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은 꽤나 잔혹합니다. 커다란 소가 호랑이 혓바닥 위에서 쟁기질을 하죠. 다신 나쁜 짓 안 할게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 해. 약한 자를 괴롭힌 죄로는 칼산 지옥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죄로 독사 지옥으로 가서 벌을 받게 됩니다. 대왕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잘못을 깨달은 호랑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시 한번 호랑이로 태어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쿵! 약초를 캐던 신만이가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저승사자가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나무꾼한테 형님 소리 들은 호랑이가 맞으렸다. 예. 제 아무는 나무꾼 입지요. 눈치 채셨나요? 이 호랑이는 호랑이 형님에 나오는 호랑이입니다. 나무꾼의 소가 자신이 나무꾼의 형인 줄 알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호랑이의 이야기죠. 이번에도 거울 앞에 서게 된 호랑이. 이번엔 거울 속에 눈빛이 선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저울에 올라가니 저울대는 기울지 않았죠. 너는 남을 의심하지 않는 순박한 마음을 지녔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 그 마음이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해라.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라고 물으며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면지에서 첫 면지에서 봤던 그림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두운 밤, 초가집 방 안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할머니, 그 호랑이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 아이, 그럼 저승대왕이 말했잖아. 사람으로 다시 살라고. 할머니, 그 호랑이는 엄마 말도 잘 듣고 할머니 볼에 뽀뽀도 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우리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아누? 그걸 왜 몰라? 저승사자에게 2번이나 잡혀간 호랑이가 바로 난데. 어흥. 이로써 진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마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전래동화 해님 달님과 호랑이 형님을 이렇게 재밌는 동화로 다시 만든 김미애 작가님의 재치가 놀랍기도 합니다. 네. 또 호랑이 형님이라는 동화도 예전에 접했던 기억이 다시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듣다 보면 호랑이가 다양한 지옥에 간 이야기는 잔혹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겐 무섭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치 있는 글과 함께 최미라님이 그린 그림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책 표지만 봐도 호랑이의 모습이 아이들이 생각했던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호랑이죠.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 표정이 정말 익살스럽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지옥에서 벌을 받을 때 무서운 장면에 집중되기도 전에 아이들은 그림에 숨은 그림을 찾으며 재밌어 하더라고요. 숨은 그림이요. 어떤 숨은 그림이 있었을까요? 네. 5개의 지옥을 그린 장면에서는 벌을 받는 호랑이 주변에 동화에서 나왔던 다양한 악역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악역들이 나오지만 직접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니 각 지옥별 대표 악역들만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가는 가마솥 지옥 기억나시죠? 네, 거기는 후쿠 선장이 등장하는데요. 후쿠 선장은 해적으로 무고한 이들을 죽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짓고 얼음 지옥에 갔을 땐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나옵니다. 거짓말한 죄를 지어서 발설 지옥에 갔을 때 누가 나왔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거짓말하면은 네. 그 전래 동화는 아닌데 그 피노키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에 나오는 피노키오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는데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길어진 코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약한 자를 괴롭혀서 칼산 지옥에 갔을 때는 빨간 모자에 나오는 늑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벌을 받는 독서 지옥에는 신데렐라 새엄마가 나옵니다. 이렇듯 이 책은 아이들이 숨은 그림을 찾으며 무서움보다는 재미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호랑이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권선징악은 전래동화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죠. 네네.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항상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호랑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 책에서는 그런 호랑이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주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순하고 마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랑이가 무조건 나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자연스레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각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어떠한 존재로 나오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서 송창일 동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동에게 주는 동화는 결코 현실 사회생활과 유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수많은 호랑이 전래동화를 비교하고 따져 읽으며
호랑이와 전래동화에 관한 가치 판단을 되짚어 본다. 놀랍게도 과거의 문제는 지금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여성 혐오, 불의에 맞서는 힘 등 현재의 주요한 쟁점들이 모두 이 호랑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흘러 현재를 관통하는 전래동화의 힘을 탐구한다.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독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비판적 독서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읽어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도 읽어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옛 전래동화의 이야기라 더 친숙하고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되어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한국민속상징사전 호랑이 편에 따르면 영웅을 소화하는 신격화된 호랑이, 효와 열을 알아보는 조력자로서의 호랑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의의 호랑이, 포악하며 배응만덕한 호랑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호랑이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떠오르는 무서운 존재의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이 전래동화에 등장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각 유형별로 떠오르는 호랑이 관련 전래동화가 있으신가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과도 각 유형별 호랑이 관련 전래동화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도서관도 가고 호랑이에 관련한 전시를 하시는 곳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호랑이에 관한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는 3월 1일까지 열리는 호랑이 나라 특별전인데요. 산신도, 맹호도 등 유물과 영상 70여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한편 용인에 있는 모 놀이공원에서는 네네.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호랑이 오둥이 가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호호 패밀리 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27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강산 등 한국 호랑이 오둥이가 탄생했죠. 네. 보통 2-3마리 정도만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가 한 번에 5마리나 태어난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인데요. 에버랜드는 네. 새해를 맞아 호랑이 오둥이 가족의 다복한 기운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현재 야생에서 멸종 위기종에 놓인 한국 호랑이 종보전의 중요성과 보호 노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갑자기 좀 떠오르는 네네. 노래가 있습니다. 오, 무슨 이 노래를 노래일까요? 한번 들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인데, 유명하죠. 네네. 갑자기 전에도 한번 틀었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네. 저도 라디오 이렇게 요새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저도 네네네. 이렇게 아무래도 호랑이니까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빠지고 뭔가 네네. 이 한 해를 맞이하기엔 좀 아쉬운 면도 있다 보니까 아쉽죠. 네. 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이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헐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놈이 먹으러 움츠리고 가만히 없었겠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축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손님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엉도 서란 백설경을 잔디 뿌리 왕고에 끝이고 주홍장 얼리고 자라해 뚝성에 맹하는 소리 산천이 지덮고 자라고 지난 자라가 깜짝에 몸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엄동설한 백색격으로 잔디 뿌리 왕울에 지고 주홍잎장 벌리고 자라 배가 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엉도 서란 백설경을 잔디 뿌리 왕고에 끝이고 조림장 벌리고 자라해 뚝성에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장축 지난 자라가 깜짝 놀래 몸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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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범이 정말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용인에 있는 거기 놀이동산에도 아기 호랑이들이 5마리나, 그리고 이름도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집합 금지가 풀리면 저도 아이들과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우리나라 호랑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는데요. 바로 목포에 있는 유달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1980년 전남 영황 불갑산에서 잡은 호랑이로 당시 주민들이 일본인에게 판매한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인은 당시 일본인 학교였던 유달 초등학교에 그 호랑이를 기증했고 지금까지 박제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 한국산 호랑이 박제 표본이지만 오랜 기간 복도에 전시되다 보니 눈에 띄게 털이 탈색되는 등 훼손 논란이 일었고 학교 측은 오래된 일제시대 건축물을 근대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해 호랑이 박제를 전시한다는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113년 동안 학교 복도에 있어 일반인들에게 쉽게 볼 수 없었던 한국산 호랑이 박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목포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구경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왜 곰디님이 그런 한국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좋아했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올해 11살, 이제 4학년 되는데 한국살을 정말 좋아해요, 역사를.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아이에게 이런 게 있다더라. 우리 나중에 목포 여행 가면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서 역사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아이가 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렇게 우리나라 호랑이를 우리나라 사람이 잡아다 이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은 못 봤는데 그 마지막 호랑이를 잡고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듯이 찍은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설명해 네네. 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조선 시대 때는 이제 호환을 불러오는 그런 존재였었고 네네, 또 전래동화 일제강점기 때 네네. 조상님들께서 우리 민족의 좀 혼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전래동화에서도 호랑이는 그 좀 부정적인 것들을 좀 상징하곤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사진도 또 네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것도 네. 그런 의미에서 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대에는 그게 또 자기 나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진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많이 안타까웠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네, 이제 저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또 청취자 분들께서 이 호랑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혹은 뭐 각자 호랑이에 대해서 느끼는 또 감정 같은 네, 느낌 같은 것도 다들 다를 거잖아요. 네, 다르시죠. 네. 이렇게 좀 호랑이 해를 맞아서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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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현미쌤과 호랑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모르던 사실도 알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민년 검은 호랑이를 맞이한 올해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좋은 기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꿈꾸는 이야기서는 여러분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픈 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꿈꾸는 이야기를 검색하신 후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가족이나 친구에게 쓰는 편지, 시와 동화 등 어떠한 형태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동화 작가의 꿈을 꾸셨던 분이나 꿈을 꾸고 계신 분, 여러분의 글을 꿈꾸는 이야기에서 들려드립니다. 네, 아직은 방송 초기이고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언젠가는 옥천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방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으로 옛날 옛적의 은빛가비 OST를 선정했는데요.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에게는 배추 도사 무도사처럼 추억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